여러분 잠시 시간을 거슬러 2014년의 어느 가을날로 가보겠습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가 주하이 에어쇼의 하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1이 드디어 그 위용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아나운서들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F-35를 잡을 유일한 대항마입니다. 아시아의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수치심으로 바뀌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오른 J-31의 꼬리 날개 뒤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매끄럽게 하늘을 갈라야 할 최첨단 전투기가 마치 19세기의 낡은 석탄 기차처럼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푸른 하늘을 뒤덮는 그 짙은 검은 연기를 보며 현장에 있던 외국 무관들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이 스텔스라는데 저렇게 눈으로도 뻔히 보이는 검은 연기를 달고 다니면서 어떻게 적의 눈을 피하겠다는 것일까요? 그날의 그 검은 연기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방위 산업이 감추고 싶었던 불편한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용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심장은 병들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자신들이 세계의 공장이며 이제는 군사 대국으로 우뚝 섰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1997년 서방의 한 유명한 항공 잡지는 중국이 곧 러시아를 제치고 개발도상국들의 무기 공급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06년에는 또 다른 전문가가 중국산 저가 전투기가 전 세계 하늘을 뒤덮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들의 장밋빛 꿈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무기 거래 장부를 한번 펼쳐봅시다. 미국이 1영억 달러에 가까운 전투기를 팔아치우고 러시아가 600억 달러, 심지어 유럽의 프랑스조차 150억 달러를 수출하는 동안 중국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고작 72억 달러. 이것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라 자부하는 중국의 성적표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중국산 전투기는 서방 세계의 물건보다 훨씬 쌉니다. 모양새가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J-10, J-11, 그리고 최신형 J-20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의 최신 전투기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세련되었습니다. 레이더도 달렸고 미사일도 달렸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성능만 보면 가성비 최고의 무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중국의 오랜 우방국들조차 고개를 젓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쟁터는 목숨을 건 실전이기 때문입니다. 싸구려 장난감을 살 수는 있어도 싸구려 목숨을 가진 군인은 없습니다. 중국산 전투기가 팔리지 않는 진짜 이유, 그 첫 번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행기에게 있어 엔진은 사람의 심장과 같습니다. 아무리 근육이 좋은 운동선수라도 심장이 약하면 100m도 못 가서 쓰러지듯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항공산업은 고질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검은 연기, 그것은 연료가 제대로 타지 않아서 생기는 불완전 연소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연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외선 추적 미사일에게 나 여기 있으니 어서 와서 꽂히라고 유혹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러시아의 엔진을 분해하고 연구하고 모방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그들이 자랑하는 국산 엔진 WS-10타이양입니다. 중국 언론은 이 엔진이 개발되었을 때 드디어 기술 독립을 이루었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복제품은 진품의 영혼까지 배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러시아의 기술자들은 수십 년간 축적된 금속 배합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섭씨 1영도가 넘는 고열을 견디면서도 깨지지 않는 특수 합금 기술은 하루아침에 훔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만든 짝퉁 엔진은 겉모양은 똑같았지만 고열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비행 중에 엔진이 멈추고 날개가 녹아내릴 듯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내구 수명은 러시아 제품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비사들은 비행기가 한번 뜨고 내릴 때마다 엔진을 통째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공군 사령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적기는 24시간 내내 출격하는데 우리 전투기는 엔진을 식히고 수리하느라 경납고에 처박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짐덩어리입니다. 오죽하면 중국 공군조차 자국산 엔진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국산화를 외치면서도 뒤로는 러시아에게 사정한 끝에 알류신 엔진을 대량으로 수입해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에 장착했습니다. 자신들도 쓰기 불안해하는 물건을 남에게 팔겠다고 내놓았으니 누가 사겠습니까?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현대 공중전의 핵심인 초음속 순항 능력입니다. 미국의 F-22나 F-35는 애프터버너 후 연소기를 켜지 않고도 음속을 돌파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5세대 전투기의 조건입니다. 애프터버너를 켜면 연료 소모가 극심해지고 무엇보다 엄청난 열과 소음을 발생시켜 스텔스 기능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중국의 J-20과 J-31은 심장이 약해서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으면 초음속을 낼 수 없습니다. 스텔스기라면서 스텔스를 포기해야만 빨리 날 수 있는 비행기. 이것은 마치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소개해놓고 적진에 들어갈 때는 꽹과리를 치면서 뛰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전투기를 두고 중국은 미국을 능가했다고 선전합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코웃음을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기술적인 문제는 차라리 양반입니다. 중국 전투기가 가진 진짜 황당한 설계 결함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중국이 미국의 F-22 랩터를 잡겠다며 내놓은 야심작 J-20 위룡을 한번 뜯어봅시다. 이 녀석은 덩치가 정말 큽니다. 현존하는 5세대 스텔스기 중에서 가장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죠.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덩치는 산만한데 정작 그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딱 그 짝입니다. 전투기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장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J-22 품을 수 있는 미사일은 고작 6발뿐입니다. 덩치가 훨씬 작은 미국의 F-22나 러시아의 Su-57조차 8발 이상을 싣고 다니는데 말이죠. 덩치값을 못해도 너무 못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기끼리 하늘에서 뒤엉켜 싸우다가 미사일을 다 쏘고 나면 최후에는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적기가 내 꼬리를 물고 달려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조종사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는 바로 기관포입니다. 미국의 F-22에는 20mm 발칸포가, 러시아의 Su-57에는 30mm 기관포가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J-20에는 이 기관포가 아예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사일 6발을 다 쏘고 나면 J-20은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표적판으로 전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알 떨어진 군인에게 대검조차 쥐어주지 않고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J-20은 덩치가 커서 근접전도구 파이트라는 비행기가 아니다. 멀리서 적의 조기 경보기나 급유기만 노리는 저격수다. 참으로 편리한 변명입니다. 전쟁이 과연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흘러갈까요? 적의 전투기가 코앞까지 쳐들어왔는데 나는 저격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라고 사정할 겁니까? 이것은 전술적 선택이 아니라 기술적 결함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엔진 힘이 딸려서 기동성이 안 나오니 근접전을 포기하고 도망칠 궁리만 하는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런 반쪽짜리 비행기를 누가 수천억 원을 주고 사겠습니까? 그러니 내수용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자기들끼리만 쓰는 겁니다. 기술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중국의 태도입니다. 필리핀의 사례를 보면 중국이 왜 국제 무기 시장에서 왕따가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필리핀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미국과 헤어지겠다며 중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필리핀은 돈이 없었고 저렴한 전투기가 절실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호박 같은 기회였죠. 필리핀의 전투기를 팔고 동남아에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상식적인 장사꾼이라면 이럴 때 고객에게 덤이라도 더 얹어주며 환심을 샀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중국은 전투기를 사겠다는 고객의 앞마당인 필리핀 해역에 군함을 보내 영토를 침범하고 위협했습니다. 물건을 팔러 온 상인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서 손님의 땅 문서를 내놓으라고 칼을 들이댄 격입니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자기 집 마당을 뺏으려는 강도에게서 무기를 사겠습니까? 그것도 성능이 의심스러운 무기를 말입니다. 결국 필리핀은 중국을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싫어하던 미국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검증된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중국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돈 있고 힘 있는 나라들은 전부 미국산 무기나 자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무기 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유사시에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라는 동맹의 증표를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친구가 없습니다. 그저 이속만 챙기려는 거래처만 있을 뿐이죠. 파키스탄이 중국 전투기를 사는 건 중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악마와의 거래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중국이 저렇게 헛발질을 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는 KF-21 보라매를 띄웠습니다. 중국이 남의 기술을 훔치고 베끼는 동안 우리 기술진은 밤을 새워가며 볼트 하나, 나사 하나까지 직접 검증했습니다. 중국이 엔진 결함을 숨기고 검은 연기를 뿜을 때 우리는 세계 최고의 엔진 제작사와 당당히 협력하여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4.5세대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겉멋 만든 5세대 흉내를 내기보다는 당장 전쟁이 터져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진짜 전투기를 만드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가 비록 분담금 문제로 속을 썩이긴 했지만 끝까지 한국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왜 미국의 F-16을 두고 한국의 FA-50을 선택했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한국 방산에 러브콜을 보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성능의 무기를 정확하게 가져다 줍니다. 물건을 팔았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부품이 고장나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무기를 판다고 해서 그 나라의 영토를 넘보거나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 스탠다드입니다. 중국이 가진 것이 오만함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이제 그 차이를 명확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국산 전투기들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엔진 성능이 부족하거나 기관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는 패권주의, 기술은 훔치면 그만이라는 도둑 신보, 친구의 등 뒤에 칼을 꽂는 외교적 배신, 이 모든 것이 합쳐져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투기는 편의점에서 사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는 강철의 수호신입니다. 그렇게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그 나라와 피를 나눈 형제가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중국이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의 최첨단 전투기는 영원히 자국 에어쇼에서나 볼 수 있는 관상용 비행기로 남을 것입니다. 반면 정직하게 땀 흘려 만든 우리의 보라매는 전 세계의 하늘을 자유롭게 누빌 것입니다. 하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능은 베낄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혼과 신뢰는 결코 훔칠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중국은 파키스탄 말고 또 다른 호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종이 호랑이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목소리가 궁금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기술의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군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